반갑네요. 진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킨다는 게 되게 반갑고, 제가 커뮤니티에는 올렸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마셔도 예전보다 향을 많이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완치가 될 때까지는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요번에 찍게 된 게 이 입문법입니다. 요새 기사나 이런 게 뜨는 걸 많이 보면서 위스키에 대한 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뭐 스크립트는 저작권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새 확실히 위스키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인기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원래는 저는 소주, 맥주도 못 먹던 저였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위스키 유튜브까지도 하고 있죠. 제가 입문하면서 느꼈던 걸 썰로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 또한 고수가 아닙니다. 저 또한 초보자이고, 초보자가 어떻게 입문하게 되는지, 초보자가 추천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방법으로 해봤는데 좋았더라, 혹은 안 좋거나 후회하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입문하게 된 방법은 저도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서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주류학개론을 보고 나서 반신반의하면서 집 앞에 있는 세계맥주 가게에서 버팔로 트레이스 1리터를 구매해서, 양도 많아서 그때는 좋다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고도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는 위스키의 40도가 넘는 그 고도수가 정말 좀 역하거나 좀 거칠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완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병하는 중간에 글렌모니지 라산타를 한번 사봤고, 라산타는 정말 즐겁게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밭을 2개를 질러서 맛을 보고 나서 제가 바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처음으로 가보게 된 이유는 라프로익 때문이에요. 라프로익은 호불호가 되게 심하다고 들어서 이거를 내가 잘못 샀다가는 정말 다 못 마시고 버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셔보려고 바에 갔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위스키를 사게 됐고, 이제는 직구로도 위스키 사쳐먹는 어엿한 프로 위스키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식으로 위스키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모든 시작에 앞서 본인이 느끼기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 하나를 고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위스키를 두고도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맛있게 느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 뭐 주말이라던가 제일 사람이 찌들어 있다고 많이 말을 하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때도 상관은 없지만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좋은 날을 정했다면 바에 가거나 마트에서 마셔볼 건데, 바에 가거나 마트에서 마시는 거 둘 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부터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근데 바에서 마셔볼 때는 아직은 그 알코올의 높은 고도수를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텐더한테 물어보는 게 가능해서 경험치 쩔받는 게 가능합니다. 친구가 같이 간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 얘기고, 친구가 만약에 같이 가게 된다면은 그 친구랑 뭐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스키에 대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같이 가면 바 자리에 못 앉을 확률도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에 가신다면 무조건 저는 바 자리에 가서 앉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바에 가는 이유이자 메리트고요. 바 좌석이 만석이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다음에 다시 재방문할 것 같아요. 바는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화가의 큰 업장 말고 그 소위 얘기하는 관장형 헬스장이 있죠. 그런 헬스장처럼 동네에 있는 소규모의 한적한 바에 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좀 한적한 시간대에 방문하면 사장님한테 1대1로 티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NPC처럼 항상 여러 번 가다 보면 좀 꾸준히 앉아있는 그런 손님이 보일 거예요. 그런 프로 위스키 러버가 있다면 쟤도 좋을 경우 정말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술의 가짓수는 적을 수 있지만 입문자한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업장의 경우에는 술의 가짓수는 많을 수 있지만 술의 조예가 깊지 않은 바텐더 직원분이 있다면 정말 그냥 교육 받은 대로만 대답을 해주는 그런 NPC 수준의 바텐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심화 과정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경험에 의한 것이고, 어떤 바인가에 따라서는 그게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에 가봤더니 직원분이 정말 위스키에 대해서 열정이 깊고 상세해서 저한테도 많은 거를 알려주셨던 분들이 있고, 어떤 바에 가봤는데 술 종류를 몰라서 그 뒤쪽 탕비실에 들어가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위스키를 찾는 모습까지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바를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마트 또는
데일리샷이나 달리 같은 위스키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에서도 사 마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틀을 사게 되면 자주 마실 수 있겠죠. 바에 가서만 마시면은 그때마다 마실 수 있지만, 집에서 바틀로 놓게 되면 내가 손이 갈 때마다 마실 수 있어서 확실히 그 40도에 적응하는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사면 피봅니다. 이게 좀 커요. 나한테 참 맞는 바틀을 사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나와 내 입맛에 안 맞는 바틀을 사게 된다면은 그거 다 마실 때까지 정말 울면서 꾸역꾸역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텐더가 없기에 모든 위스키에 대한 정보는 독학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블로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사먹거나 직접 사먹는 거는 집에서 혼자는 홈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덤벨 하나씩 사듯이 내가 직접 구매를 해야 하고, 잘못 사면 처치 곤란입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술의 종류도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서 사거나 뭐 바틀로 뭐 편의점에서 사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바에 가서 마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이제 바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이 마셔보실 수 있는 위스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중적인 거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버번 캐스크 계열, 쉐리 캐스크 계열, 더블 캐스크 계열, 피트 계열, 그리고 브랜드 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번 위스키가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느낌이고 어떤 종류의 술인지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신 우리 여기에 바 사장님께서 한번 직접 말씀을 해주실게요. 네, 촬영 구경하다가 제가 갑자기 불러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스키 설명하는 거죠? 입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렇죠. 입문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아, 위스키 종류가 다양하죠. 위스키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뭐 몰트 위스키라고 해서 몰트바에서 보리로 만든 위스키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성을 어떤 통에서 시켰느냐에 따라서 위스키를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위스키 생산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뭐 되게 유명한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죠. 보리로 만드는 위스키들이 되게 많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위스키를 많이 만드는데, 옥수수로 만드는 위스키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위스키 숙성에 대해서 알려면은, 위스키를 옥수수로 만들면은 그걸 버번 위스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옥수수 100%라기보다는 옥수수가 한 50% 이상 원재료에 섞인 걸로 만든 위스키를 이제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데, 걔네는 조금 바닐라 향이나 약간 달짝지근한 향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입문하기도 되게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맛에 있어서 남성, 여성이 나뉘는 건 아니지만 좀 거친 맛, 그래서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맛들을 갖고 있는 위스키인데, 이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참나무로 만든 나무통에다 넣어 놓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애들이 수입을 많이 해오거든요. 위스키 원액은 빼고 통만 이제 갖고 와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그 통에 버번 위스키의 향 같은 것들이 많이 깃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만드는 애들이 숙성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을 뭐라고 하냐면 버번 캐스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숙성에 대한 문제인데, 되게 다양한 다양한 캐스크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와인 도수를 높여서 맛이나 향을 더 강하게 한 이 주정 강화 와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도 유명한 되게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위스키 업계에서는 가장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쉐리 와인을 넣었던 통, 그러니까 쉐리 캐스크죠. 걔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꿉꿉하고 약간 견과류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견과류 혹은 뭐 과일 이런 향들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결국에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쉐리 캐스크라는 한 축이 있고 버번 캐스크라는 한 축이 있고요. 또 얘네 둘을 섞은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벤이라고 되게 유명한 위스키 증류소를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버번 캐스크를 갖고 와서 한 10년, 11년 반 정도를 숙성을 시켜요. 거기다가 위스키를. 그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쉐리 캐스크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12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제 발베니 12년 더블우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요. 그런 걸 두고 캐스크 피니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에를 다른 캐스크로 뭔가 피니싱을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그 캐스크의 특성을 다 담은 위스키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더블 캐스크, 뭐 더블 우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다양한 뭐 캐스크는 사실 통에 뭘 넣는지는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입문하는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딱 뽑아보자면은
버번 캐스크가 있을 거고, 쉐리 캐스크가 있을 거고, 더블 캐스크가 있을 거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 이제 드시게 되는 위스키들은 대부분 더블 캐스크를 많이 쓰긴 쓸 거예요. 네. 딱 캐스크를 하나만 쓴 거를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 더블 캐스크 제품들을 드셔보신 후에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피트 위스키? 피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린 거는 후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스키 원액을 갖다가 어떤 통에다가 넣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캐스크를 썼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부분 보리로 위스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위스키 보리를 물에다가 살짝 불려요. 그러면 싹이 나거든요. 2, 3일 정도 불리면은. 그러면은 싹이 난 상태에서 멈춰주면은 그걸 갖다가 메가라고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위스키는 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가로 만드는 건데, 메가가 영어로 몰트거든요. 그래서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물에 불려줬다가 얘네를 멈춰줘야 돼요. 싹이 났으면은 열을 가해서 이 싹이 트는 거를 더 이상 멈춰줘야 되는데, 그 열을 가할 때 어떤 석탄을 때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석탄을 때우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가 나오지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에는 이탄이라고 PEAT, 피트라고 불리는 되게 끈적끈적한 그 석탄이 있어요. 이탄이 있는데 그런 걸 때우게 되면은 훈연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훈연향이 강하게 나게 되고, 그 보리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탄을 때우게 되면 보리 안에 그 이탄의 냄새가 스며들게 되고요. 이탄의 냄새가 스며든 보리를 위스키로 만들면은 그 특성이 그대로 위스키 원액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피트 위스키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피트 위스키를 드셨을 때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길 훈연향이 난다, 혹은 훈제햄 냄새가 난다,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 나프탈렌 냄새가 난다, 아니면 화학실 냄새가 난다 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하는 위스키이기도 하지만,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위스키의 종착역, 매니아들의 종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위스키들이, 그런 애들이 있고 브랜디? 이런 것도 설명드려요. 아니면 브랜디 네. 간략하게. 브랜디, 꼬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브랜디랑 꼬냑이 거의 동일하죠. 근데 브랜디는 과일 증류주예요. 브랜디도 카테고리고 꼬냑은 또 카테고리인데, 꼬냑보다 브랜디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디는 과일을 증류시킨 술들을 브랜디라고 하는 거죠. 사과로 만들면 깔바도스가 되고, 포도나 이런 것들로 만들면은 꼬냑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훨씬 더 과실향이 강하고요. 그런 느낌인데, 증류주라는 점에서는 위스키랑 굉장히 비슷해요. 도수가 높고 어느 정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고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술이다 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이 술장에 보면 항상 있는 것들이 대부분 브랜디죠. 되게 으리으리하게 옛날 역사적 인물들 있는 거, 루이 몇 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브랜디의 카테고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류들의 위스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위스키 정말 푹 빠지면 알아서 찾아보게 돼서 다 모든 정보가 쏙쏙쏙 들어오는데, 처음 그냥 접하시면 좀 아사모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음식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버번 캐스크 계열은 저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모든 스카치 위스키에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쉐리 캐스크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념이 약간 좀 가미된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양념치킨처럼 생각을 하고, 더블 캐스크 계열은 반반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런 느낌이고, 피트 계열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약간 그런 훈연 향이 들어갔죠. 그래서 훈제 통닭이나 바베큐 치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탕수육 같아요. 탕수육 같은 게 물론 재료는 다르죠. 재료는 과일로 증류를 때렸기 때문에 재료는 다르지만 만들어내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치킨이나 탕수육이나 튀겨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그런 버번의 특이한 그런 거친 맛이나 그런 게 저한테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닭똥집이나 닭발 같은 그런 느낌?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호불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드셔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말만 듣고서 이거 그때 봤던 애가, 유튜브로 봤던 애가
좀 별로래, 거칠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거르시기보다는 거치면 어떻게 거친지 그것도 한번 직접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에 한 번 가면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처음 갔을 때 뭐 그날따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런 향을 맡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위스키의 온전한 즐거움을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에는 최소 못해도 한 2번 이상은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 가셨을 때 쉐리 캐스크 계열이랑 피트 계열 그렇게 2잔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더블 캐스크 계열이나 버번 위스키 아니면 마셔봤던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계열로 다른 거 하나를 추천받아서 드셔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버번 캐스크 계열이랑 브랜디 계열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번이랑 똑같이 더블 캐스크 계열이랑 버번 위스키 아니면은 마셔본 것 중에 마음에 든 계열로 또 다른 거. 근데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처음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위스키 추천드리는 거를 한번 보자면은 버번 캐스크 계열에서는 피릭 15년, 그리고 글렌리벳 15년, 쉐리 캐스크 계열은 글렌드로낙 12년, 맥켈란 12년 쉐리오크, 더블 캐스크 계열은 글렌보렌지 라산타, 글렌보렌지 넥타도르, 뭐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그리고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피트 계열에서는 라프루익 10년, 아드백 10년, 탈리스커 10년, 브랜드 계열에선 깔바도스 VSOP급 아무거나, 꼬냑도 VSOP급 아무거나. 그리고 집 근처 바를 검색하실 때 꼭 반드시 몰트바 위주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면 조니어커 블루 따따블 받는 화란 일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몰트 위스키 전문점이지 단란주점이나 토킹바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스키를 드실 때 여러 가지 지역이 많아요. 뭐 스페이스사이드가 있고 하일랜드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은데, 이때 처음 드실 때는 지역은 크게 상관 안 하시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수적인 정보들은 내가 위스키에 흥미가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직접 다 찾아보게 돼요. 저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셔봤을 때 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싸고 좋은 거는 드물어요.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입맛이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마셔보고 다시 돌아보니 저 때 마셨던 그게 가성비였구나. 거의 이런 게 대부분이지, 처음 딱 마시자마자 이게 가격 괜찮고 맛있는 가성비네,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10년급, 12년급 충분히 좋지만 굳이 엔트리급 라인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맛과 향을 내가 확실히 느끼는 것 같다 라고 시작하면 바로 한 중간급, 15년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위스키 입문 초반에 엔트리급 위스키를 수집하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100% 내가 요거를 수집해야겠다 이거면 몰라도 내가 이거를 마셔볼 생각으로 엔트리급을 계속 수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못 마시고 쌓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사장님 또한 그렇고, 이거는 아마 위스키 입문해 보신 분들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바에 가서 잔으로 마셔보고 이거는 나랑 좀 안 맞으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거른 게 거의 97%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위스키를 선택하고 골랐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후각을 되찾는 대로 다시 술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